안녕하십니까, 이기호입니다. 좋은 하루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2강 문서의 입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료의 입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글, 영어, 자판 상태 바꾸는 방법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단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자료의 삭제와 커서를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한글에서 한자에서 한글로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단어 단위 변환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문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심으로써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로 자료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림이나 표같이 워드에 입력되는 모든 것을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구동해 주시고요. 자, 한글 구동했을 때 저번 시간에 한글과 영문 상태 어떻게 변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자, 어떤 키였죠? 그렇죠. 한영키를 눌러주면 이곳에 한글인지 영문인지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영키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어떤가요? 한글과 영문이 변환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한글, 영문 상태 변환하실 때 한영키를 이용하셔서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문단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세요. 자,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엔터를 치시죠? 자, 이것이 문단 바꿈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시다가 문단을 다음으로 나눠야겠다라고 할 때는 엔터키를 눌러서 평소에 하시듯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상 사용하시던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큰 부담감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의 삽입, 수정,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삽입과 수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삽입과 수정이 무엇이냐? 자, 저희가 평소에 자, 이런 글이 있을 때 저희가 앞에다가 아버지라는 글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앞에 가셔서 이렇게 치시죠? 자, 이것이 그냥 입력되는 이유는 현재 상태가 삽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녕이 앞에 내가 친 글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수정은 무엇일까요? 대충 추측하실 수 있죠? 자, 삽입과 수정을 바꾸는 방법은 인서트 키를 눌러보세요. 자,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이곳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삽입, 수정, 인서트 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정 상태에서는 글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요? 그냥 있는 글 위에다가 덮어 쓰는 형식으로 들어가죠? 예전에 있던 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수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삽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삽입과 수정이라는 개념이 헷갈리시면 항상 삽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필요한 부분이면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가는 화살표 그리며 글자 지울 때 쓰는 키라든지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주신 다음에 그냥 삽입 모드에서 삽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의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서 안녕만 남겨두고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조금 전에 이용했던 백스페이스 키 있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화살표가 왼쪽으로 향해 있는 키 있죠? 엔터 키 위에요. 그래서 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지워지죠? 자, 근데 키가 여기에 있어요. 커서가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꼭 백스페이스로 지워야 할까요? 시간을 많이 뺏기겠죠? 귀찮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무슨 키요? 딜리트 키. 조금 전에 이용했던 인서트 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떤가요? 중간에서 당기죠? 당겨서 자기 쪽으로 끌어오면서 자꾸 지우죠? 커서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지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방금 어땠나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글자가 탁 생겼죠? 지금 제가 이용한 것은 실행 취소 키 컨트롤 Z, 컨트롤 G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G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방금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자, 제가 하세요를 지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지웠어. 이럴 때는 하세요를 다시 치는 것보다 컨트롤 Z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컨트롤 Z키. 자, 이런 글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표를 그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께서 힘들게 표를 하나 그리셨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만 표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그리실 겁니까?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시면 큰일 나죠? 이럴 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Z키를 다시 누르면 돌아가죠? 자, 컨트롤 Z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떤가요? 계속해서 뒤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실수를 했을 때도 큰 탈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꾸로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키요? 컨트롤 쉬프트 Z키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Z와 반대 방향으로 지워졌던 기억을 다시 살려낸다. 자, 이 키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메모를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 정도로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무슨 키요? 컨트롤 G, 컨트롤 Z. 아시겠습니까? 컨트롤 쉬프트 Z까지 알아두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컨트롤 Z키는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커서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현재 마우스로 작업하시는 분들 아직 많으시죠? 마우스로 작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하세요만 진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세요까지 블럭을 입히시고 보통 이렇게 작업하시죠? 제가 된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커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지 문서 편집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우선 내용 다 지울게요.
자, 우선 제가 예문을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커서를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자,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이 방향키들 있죠?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하듯이 어떤가요? 위아래 좌우 기본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군으로 이 부분을 지나게 하고 싶으세요. 자, 근데 제가 마우스는 쓰지 말라고 그랬고 키보드로 가려니까 8, 9, 10, 11, 12, 13, 14, 15, 16. 자,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가야 되죠? 선생님, 왜 도대체 키보드를 쓰라고 하십니까? 마우스로 가는 게 빠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죠? 자,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보다 속도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빠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왜 키보드로 마우스보다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서 이동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이면 바로바로 움직이죠.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컨트롤 키,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뛰지 마시고요. 한번 우측 커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글은 아무거나 예문을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준비를 못하셨으면 잠깐 정지시키시고요. 예문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우측 방향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뭐 단위로 끊어져서 넘어가죠? 자,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 단위로 탁탁탁탁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다시 좌측으로. 좌측도 어떤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어 단위로 이동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편집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가요? 앞뒤로 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조금 전에 인서트 키와 딜리트 키 살펴봤죠? 자, 그 옆으로 보시면 홈 키와 엔드 키, HOME 그리고 END 키에서 써져 있는 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 앞에서 엔드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그 문장의 끝으로 가죠? 자, 홈 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맨 앞으로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게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우스로 바로 손이 가시면 영원히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워드 합격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3급, 2급까지는 마우스로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1급부터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급에서도 마우스를 이용하시는데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우스 컨트롤이 평소 때보다 더 안 돼요. 그래서 이 UNIX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또 시험장 가면 집에서 사용하던 마우스나 학원에서 사용하던 마우스와 또 이 움직이는 범위도 어느 정도 틀리죠. 이 포인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가 막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로 정확하게 한 번에 찾아주는 것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우스 쓰시지 마시라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거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자, 컨트롤 커서 홈키, 엔드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때요? 페이지를 탁탁탁탁 크게 끊어서 넘어가죠? 이래야 될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은 무슨 키냐? 자, 홈키와 엔드키 옆에 보시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라는 키가 있어요. 페이지를 업 하겠대요. 페이지를 다운 하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페이지를 다운 시켜 볼게요. 페이지
다운이 되죠? 페이지가 다운되죠? 자꾸 아래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가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간 다음에 두 번 정도 움직이고 엔드키나 홈키 이용해서 탁탁탁탁탁 움직이면 마우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키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자, 일반 커서에다가 무슨 키만 붙이면 다른 기능이 됐죠? 컨트롤 키만 붙이면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홈키와 엔드키 있었죠? 자, 그리고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가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에는 컨트롤 키 붙이면 안 됩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엔드 키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가요? 그 화면의 끝으로 가죠? 어떤가요? 화면의 끝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크롤, 현재 이 화면에 표시된 부분의 마지막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세요. 어떤가요? 자, 홈키를 누르면 어때요? 이 페이지 내부에서 끝과 아래, 그러니까 맨 끝 위, 맨 끝 아래까지만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어떻습니까? 스크롤 상관 안 하고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인데 지나칠 수 있죠? 컨트롤 앤드 홈키 어떻습니까? 자, 홈 앤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그럼 페이지 다운과 페이지 업은 컨트롤 키가 없습니까? 눌러보시면 되죠. 어때요? 어디로 가나요? 이거는 화면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문서 전체의 맨 위, 문서 전체의 맨 아래로 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자,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커서키, 움직이는 키를 생각해볼게요. 자, 커서키, 홈키, 엔드키, 페이지업키, 페이지 다운키. 여기에다 뭐만 붙였죠? 컨트롤 키만 다 붙였죠. 틀린 게 있나요? 개수로 따지면 2배가 되죠.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컨트롤 키 하나 누른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서키, 홈키, 엔드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키, 컨트롤 커서, 컨트롤 엔드, 컨트롤 홈, 컨트롤 페이지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따가 이제 끝나고 연습 문제 있었죠? 평가 문제에서 이걸 충분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직장이라든지 뭐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제출할 숙제나 레포트를 작성하실 때 이 키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마우스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의지가 약하신 분은 마우스를 빼버리셔도 좋아요. 다시 끼우면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 키를 완벽하게 숙달을 하시면 워드 시험에도 좋지만 여러분들 앞으로의 문서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니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5분 넘게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반복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커서 전체 홈키, 엔드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키 뭐 붙인다고요? 거기에 컨트롤 키를 붙이면 다른 기능들이 있죠?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자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자 변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선 입력키에서 입력 메뉴에서 보시면 한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F9키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어떤가요? 자, 어떤가요? 통신이라는 한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있었죠? 단축키죠. 아까 뭐였습니까? F9키. 다시 볼까요? F9키죠. 안 되네요. 왜 안 됐을까요? 그런데 F9키 눌러보겠습니다. 되죠? 자, 한자로 바꾸기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무슨 이유냐? 자, 커서가 어디 있나요? 통신이라는 단어의 앞에 있죠? 근데 통신 앞에 어떠한 글자가 있나요?
공백이죠. 이 공백에 대한 한자가 있습니까? 없죠. 통자 뒤로 가볼게요. 어떤가요? 통자에 대한 이 한자 바꾸는 창이 나타나죠. 자, 통신 뒤로 가볼게요. 어떤가요? 단어가 나오죠.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 한자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는 항상 어디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글자의 뒤에 커서를 놓고 무슨 키요? F9키. 자, 다시 한번요. F9키요. 그리고 혹시 이 단축키를 까먹으셨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신다고요? 자, 메뉴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었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F9키 한자로 바꾸기 여기 있죠. 그래서 자, F9키. 자, 알겠죠? 자, 뿐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만자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어 뒤에서 F9키를 눌러본다. 그렇게 해서 한자를 변환한다. 자, 보급이라는 건 있을 것 같네요. 자, F9키 누를까요? 보급이라는 한자어는 있으니까 나오죠. 사실이라는 것도 나오겠죠.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 나오는 한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감 갖지, 한자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명세라고 한자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못 바꿨어요. 이거 어떡하지? 명세를 다시 쓸까? 어떤가요? 굉장히 귀찮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F9키를 다시 눌러볼게요. 어떤가요? 한글로 바로 변환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한자로 변환을 하고 한자를 다시 한글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해요? F9키를 누르고 한자로 변환한 다음에 한자인 단어 상태일 때 또 F9를 다시 누르면 한글로 변환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혹시 이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쪽에 보시면 자전 보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무슨 한자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자전 보이기 기능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특수 문자는 무엇이냐? 자, 보시면 문자표라는 게 있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문서에서 많이 보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워드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전화기나 이런 삼각형 모양, 별 모양, 이런 원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해요? 입력해서 문자표. 그럼 저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컨트롤 F10키. 단축키 다시 한번요. 컨트롤 F10키. 컨트롤 F10. 방금 바로 뜨죠? 그쵸? 그래서 이 특수문자 키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왜? 시험에 2개에서 5개 정도, 좀 많을 때는 6, 7개까지 문자표에 있는 이 특수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F10키가 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문자표를 누르시는 걸 몇 번을 하신다고요? 4번에서 7, 8번까지 하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시간 굉장히 뺏기겠죠? 컨트롤 F10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10키 내가 별을 입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 선택해주세요. 이때는 마우스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원하는 거는 마우스로 빠르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죠? Alt키를 누르면 1강에서 설명드렸던 그 단축키 부분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키보드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빠르게 이동을 하시는 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어요. 내가 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 정각기호 일반에서 거의 다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가끔가다 익셉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익셉션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호가 어디에 대충 들어있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계신 실기 교재라든지 그런 걸 한번 쭉 훑으셔서 어떤 단어가 어떤 특수 문자가 많이 나왔구나 해서 그 정도 수준의 특수 문자가 어디 있는지 정도 알아두시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자,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입력 문자에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특수 문자만 싹 찾으셔가지고 이게 나오고 만약에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우선 다 이렇게 넣으세요.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다음에 넣기. 아셨죠? 넣기를 하신 다음에 우선 여기서 편집을 이렇게 하시고, 자, 편집을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잘라내서 붙여넣기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F10을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 때문에 수업이 많이 길어졌죠. 제가 아주 강조했던 내용은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외우지 못하셨다면 연습을 반복하셔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시험장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평가 문제네요. 그래서 평가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하시고, 꼭 여기다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곳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연습만 해보고 저장 안 해두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해두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중에 오늘처럼 갑자기 예문이 필요한 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또는 그 파일 그냥 열어서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거 보지 못하셨다면은 강의 잠시 정지시키셔서 타이핑 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러고선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 내용은, 자, 위에 있던 글자를 어떻게 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드 시험도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 물론 표도 있고 그렇지만, 자, 이렇게 문제를 주고 나중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자 색깔도 바꿔보시고 한자도 넣어보시고 특수문자도 넣으셔서 이렇게 한번 변경해보는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연습하시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 반드시 익혀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2강 수업 어떠셨어요? 자, 외우시는 것보다 연습을 통해서 자연히
이렇게 몸에 익히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